자, 이번 시간에는 9장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번째 시간 2차 방정식의 정수, 근, 정수 조건일 때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에 정수 조건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밑줄 긋고 별표를 해놓고요. 정수 조건인 경우는 자주 다뤄요. 자주 다룹니다. 근데 정수라는 말은 실수이죠. 그죠? 정수는 실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가 근을 갖는 거예요. 근을. 근데 그게 한 근인지 두 근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D는 0보다 크거나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근의 공식을 한번 떠올려 봐요. 근의 공식.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가 나옵니다. 루트 안에 있는 게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x인데 루트가 남아있으면 정수가 아니라 무리수가 되죠. 그죠? 반드시 루트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제곱수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분수로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봅니다. 자, 이거 세 개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자, 예제 9-6번을 볼게요.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입니다. 정수 m과 두 근을 구하세요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정수근 이란 말이 나오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첫 번째 풀이를 보면 근의 공식을 먼저 사용했는데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 있는데 자, x는 하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근데 루트 안에 m에 관한 2차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려거든 최소한 루트 안의 수가 양수여야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음수가 되면 얘는 정수가 뭐야? 실수도 아니고 허수가 됩니다. 그죠? 0보다 크거나 돼야 됩니다. 그 조건으로 m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단 m에 관한 2차 부등식을 만든 다음에 m의 범위를 구했더니 여기서 m이 정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수 m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에 속하는 m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m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차례대로 대입을 해서 x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건 근의 공식에다 대입한 겁니다. 그랬더니 m이 1일 때와 3일 때 근을 갖더라. 자, 이번에는 9-12번을 볼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정수근을 가지도록 정수 m입니다. 값을 구하라. 위에 필수 예제를 보면서 그 풀이를 그대로 참고하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9-12번을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있고 계수와 상수항에 m이 있습니다. 정수근을 가는데요. 그리고 정수 m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위에 이제 예제를 참고해서 본다면 먼저 근의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근의 공식에서 우리가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의 값은 2a분이니까 2분의 m 풀마하고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x잖아요. 그러면 m의 제곱 마이너스 4하고 m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x의 값이 정수가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루트 안의 수, 식이죠. 루트 안의 식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루트 안의 식을 참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루트 안의 식을 쓰면 m의 제곱 마이너스 4m의 제곱 플러스 4인데요. 얘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m의 제곱
플러스 4m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3m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m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정수 m 값에 일단 대입해서 구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m의 제곱이 0일 때 성립하죠. 마이너스 4니까. 그리고 m의 제곱이 1일 때도 성립합니다. 그죠? 3 빼기 4는 음수니까 결국에 이걸 만족한 m값은 마이너스 1, 0, 1이 됩니다. 위랑 거의 비슷하죠? 그런 다음에 m이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하는 거예요. 1번 m 이퀄 마이너스 1일 때 이 근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근해 공식에다가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는 과정은 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때 x의 값이 근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이건 만족하죠, 그죠? 자, 2번 m의 값이 0일 때요. 이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다, 그지? m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풀마 루트 4, 그러니까 2분의 2가 풀마 2가 되겠네요. 1 때는 x의 값이 풀마 1, 이것도 만족하네요, 그죠? 자, 3번 m의 값이 1일 때입니다. 자, 근해 공식 m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직접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풀마 1이 되네요. 2분의 1 풀마 1. 그래서 x의 값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 만족해요.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단 정수 m의 값은 마이너스 1, 0, 1이고요. 그 다음에 근을 구할 필요는 없구나. 근도 구했지만 정수 n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필수예제 9-7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랍니다. 자, 밑줄 긋고요.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정수 m의 값을 정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은 모든 근을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근해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근해 공식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2차 방정식에 대한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판별식 D라고 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있죠? 얘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D는 K의 제곱 꼴이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 꼴이 돼야 됩니다. 또는 문제에 따라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러니까 두 근을 알파, 베타 또는 A, B로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두 정수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요거 별표를 좀 해놓을까요?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두 근을 그냥 알파, 베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소를 비교해도 됩니다. 그러면 풀이에 엄청난 편의를 제공해 줘요. 두 정수는 알파, 베타라는데 크거나 같은 수를 알파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풀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는 스킬이에요, 스킬. 그래서 밑줄 거놓고 별표까지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요. 왜냐하면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놨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놓을 수 있죠. 근데 선생님, 근과 계수 관계는 왜 어떻게 나요? 이건 뭐냐면 이 방정식을 보면 대충 방향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모두 m에 관한 1차식이죠. 간단하죠. 그죠? 만약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m에 관한 2차식이나 복잡하게 나타나면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 못 풀어요. 안 돼요. 근데 얘는 둘 다 m-1, m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m equal 한 다음에 자, 요거는 뭐냐면 1번과 2번 식에서 m을 소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2번 식에서 m을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1번 식에 대입한 겁니다. 대입하면 m이 소거되겠고, 그러면 요 식은 매우 유명한 식이라고 그랬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이런 꼴은 얘가 인수분해 꼴, 두 식의 1차 식의 고백꼴로 나타낼 수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놔야 돼요. 그게 뭐 알파든 x든 상관없어요. a, b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이 꼴은 두 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외워두는 거예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은 3. 그런데 이 정수의 곱이 3이 된다는 거잖아. 더군다나 3이 뭐예요? 소수잖아요. 그러면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만 같습니다. 그죠? 얘가 소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은 또 정수예요. 더군다나 문제의 조건에서 알파 플러스 1이 베타 플러스 1보다 큽니다. 만약에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을 해오지 않으면 이 경우의 수가 2배가 되는 거예요. 풀이가 엄청 길어졌겠죠, 그죠? 그런데 요 조건 덕분에 풀이가 반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 하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딱 2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구하고 m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이때 루트 안에 있는 m에 관한 2차 식이 반드시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밑줄 긋고 별표를 해주세요. 이렇게 밑줄 긋고 별표까지. 정수 조건은 이런 꼴로 이용하는구나. 자, 그리고 나서 실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대입을 해보면 여기서 좌변 완전제곱식 꼴 이런 꼴로 고치는데 이거는 좀 외워놔야겠다. 그지? 그러면 합차 공식이 되면서 두 다항식의 곱이 12가 되는 이때 보세요. 12는 약수가 많아요. 그죠? 약수가 많아요. 이제 다행인 것은 뭐냐면 여기서 m-3 플러스 k와 m-3 마이너스 k가 모두 정수이고 두 수를 비교할 수 있죠. 그죠? 대수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대수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왜 m-3 플러스 k가 더 큰지 알아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 k의 제곱을 그냥 k라고 하지 않고 음이 아닌 정수라고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대수 비교 못해요. 할 수가 없죠. 그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음수인 경우는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이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조건. k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두면 풀이가 매우 간단해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술이에요. 기술. 그냥 k의 제곱이라 두지 않고 음이 아닌 정수 k라고 두는 이런 방법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도 12가 워낙 약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6가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볼 수 있죠. 아무래도 근과 1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편했다. 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있는 유제를 볼까요? 자, 유제 9-13번을 볼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군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A의 값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모범 답안 1번과 2번을 보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1번이 편했죠? 자, 그러면 9-13번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9-13번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하면 위에 예제 1번 모범 답안 1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할게 두 정수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는데 위에 정수근 정의할 때 대수를 비교했었죠. 알파를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라 하면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면 이 정의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는 안 쓰고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 2a 더하기 4가 되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입하기 아주 편한 식이죠. 그죠? 2a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두 번째 식의 2a에다가 대입한 다음에 좌변으로 이항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해서 좌변으로 이항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고 얘가 두 다항식의 곱이 되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그럼 양변에 우변에도 플러스 1을 더해줘야 되겠죠? 4에다 1 더하면 5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문제는 일부러 이렇게 쉽게 풀라고 소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수.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밖에 없잖아요. 풀마 해봤자 4개, 그지? 그런 다음에 이 좌변은 인수분해 되는 꼴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얘가 5야. 당연히 알파 마이너스 1이 더 큽니다. 베타 마이너스 1보다. 그러면 이제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다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1번. 둘 다 양수일 때 알파 마이너스 1이 5이고 베타 마이너스 1이 1인 경우가 있죠. 따라서 알파는 6이고 베타는 2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2번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고 베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인 경우가 있죠. 이때 알파는 0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베타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A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2A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A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2분의 6 플러스 2. 두 번째는 2분의 0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